이라는 도구로 해서 멀리서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안 할게요. 화면 켠다고 해서. 그리고 불편하시면 이렇게 켜놓으시고 약간 이렇게 얼굴을 이쪽으로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너무 깜깜하면은 제가 힘이 안 나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제가 그 하기 전에 몇 분 이렇게 설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연령이 저희가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에 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 잡히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연령층의 양육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개략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젊으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모님이라도 아직 젊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특히 이제 성문화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 한 1차선과 4차선의 느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미디어 시스템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어떻게 소통을 잘할까라는 고민을 양육자 대부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오늘은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고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막 두세 시간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작아서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갈게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시면 슬쩍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녹화하셔서 아마 이제 못 들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요. 이게 누르는데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공유를. 이게 또 기계라는 게 이게 또 갑자기 다음이 안 넘어가네요. 네. 저희가 일단 성문화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방적인 언어로 만나지만 저희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국에는 56개의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체험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관에서는 여러 가지 공간과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체험을 하면서 성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문화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이것이 끝나고 아이들한테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치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른들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질문도 좋고 고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거를 저희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공간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디지털 컨셉이랑 그다음에 이제 체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어서 뭐 사춘기방, 탄생방, 그다음에 성폭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시면 한번 놀러 오셔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 강의 들으실 때 혹시 이제 미성년이 있다면 예, 함께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제가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느라고 이 미성년자 금지 화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녹화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캡처나 촬영은 안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성교육이라는 게 앞뒤 맥락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혹시 들으신 분 중에서도 어떤 장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강의 중간에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저한테 주시던 아니면 집단으로 주시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거나 강의에 녹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카카오톡 채널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이제 자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게 되게 보편적인데 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 난 수위를 모르겠어. 이런 질문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큰 아이들은 피임에 대한 거, 음, 그다음에 폭력에 대한 거, 막 이런 것들인데
또 걱정되는 거는 미디어 노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걱정되고, 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죠. 성인지 감수성이 낮으면 폭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어 폭력이든 뭐 정서적 폭력이든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낮으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되게 성폭력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강의 안에 거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못 다룬 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양육자 교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대체 언제 어떤 걸 얘기해 줘야 돼? 이런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부 성인이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뭐 종교시설이나 학교에서 정말 그 연령에 맞게 나는 단계적으로 성교육을 너무 잘 받아왔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만큼 이게 되게 체계적이지 않고 또 한국 사회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어떤 발달에 비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들, 성에 대한 것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보수적이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억압은 그 수면 밑에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진짜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히 미디어라는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 사춘기에 대한 것들도 특히 이제 어머님이 아드님을 양육하실 때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사춘기의 신체 변화 이런 것들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그 고민이 이거예요. 아빠가 아들 성교육을 안 해.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요런 주제에 의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환경을 제가 이제 어디 학교에서 발표된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디지털 시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그 디지털에 접속하는 속도나 그 내용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유튜브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전부 이제 그걸 틀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구독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좋아요를 받으려면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게 선정적인 거거든요. 요즘은 공영방송 뉴스도 굉장히 이렇게 선정적인 것으로 편집을 해요.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장 선정적인 것에 성적인 컨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성적인 컨셉을 말하는 것에 그 좋아요, 구독을 받는데 너무나 건강한 성교육을 하지 않아요. 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원색적인 그런 교양 있지 못한 그런 언어나 행위를 사용해서 유튜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클릭하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남자아이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검색을 하는지 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성지식을 제대로 설명하냐 그건 아니에요. 막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주 잘못되고 그 음란하고 그런 성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거기서 유튜버들이 할 때 뭐 성관계를 해봤더니 이렇다더라. 뭐 성매매 업체를 이용할 때 이렇다더라는 것을 무슨 스펙이나 자랑처럼 하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고 신음소리, 성관계 소리. 제가 여기가 부천인데 그 경기권이 모든 그 이런 유행의 1번지예요. 경기권이 굉장히 지역도 넓고 경기권에서 시작돼서 서울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이런 소위 성사안이 많은 게 중학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초등학생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6학년들이 이런 이제 대부분 이제 집이 비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어느 집에 모여서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실로 그 다음날 교실에 와서 여자애들을 쫙 앉혀놓고 어제 본 신음소리를 흉내내기를 막 경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제가 요번에 2, 3주 만에 한 5개 학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에 관한 것들이 이런 음란물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음란물은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몰카, 야동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좀 나쁜 점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 쉽거든요. 몰카 봤어, 야동 봤어, 이런 거는 우리 누구든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용어 사용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한국 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불법 촬영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몰래 촬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 영화, 개봉하거나 합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인 포르노 배우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상영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걸 합법 영상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은 그것이 전부 불법적인 경로와 여성을 성상품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되게 경중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은 100%가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인이, 그러니까 아마 뭐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정말 그 일부 특수한 애들, 소위 노는 애들이 자기네끼리 막 빨간 책 막 이런 거 보고 했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대다수가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머릿속에 음란한 게 들어가지고 막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발성으로 인해서 봐요. 그만큼 이런 미디어 시스템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뭐 우리는 뭐 청소년을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동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인권보다는 자본을 더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 시스템 자체가 거의 범죄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개인의 자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 되게 힘든 사회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취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내공을 키워준 트레이닝 자체가 성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이제 또 몸의 성장은 어지간히 빨라요. 그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육식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요리하기도 쉽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소위 이제 고기라는 것들은 거의 다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고 강제 사육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여기 한국 사회도 초등학교 한 저학년 남자아이들도 가슴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이 큰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인 것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커가는 거고, 그래서 주로 사춘기가 되면 몸의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성장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정신적인 것들, 인지적인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가기도 전에 다른 고속도로로 몸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의 성장은 되게 빨라. 그게 예를 들어서 월경을 막 초등학교 3학년이 하고 근데 막 애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월경을 하거나 몽정을 한다라는 것이 임신이 가능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그 아이들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도록 될 때에 오는 게 참 좋은데
요즘은 이런 먹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그런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몸이 빨리빨리 자라요. 그런데 비해서 미디어 자극은 되게 높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개인적 조절이 너무 어려운 시대. 사실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집에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에서 이루어질까? 예, 학교에서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어떤 학교에서 오히려 되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걸 할 수 있어도 개개인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그 영역은 조금 힘들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통들을 자유롭게 하는 습관이 되면 굉장히 훨씬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글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렇게 미디어 기계를 접하게 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온 그 결론 조사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연령이 영유아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의 의존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사용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영유아에 관련된 연구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사용 빈도라든가 사용 시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일주일에 1, 2회 하루에 한 번, 그다음에 하루 평균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엄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장 보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 장소가 카페 및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스마트폰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서 아이들이 막 이제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 입을 다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뭔가를 요구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 인터넷 유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도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하고 싶어도 잘 이런 것들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취약절 아동들이 훨씬 더 미디어 의존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도 전부터 이미 그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컨텐츠 문제예요. 아까 어떤 분이 성인지 감수성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동화나 만화 영화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성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나 아니면은 인권에 대한 것들이 검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고 1시간 이하로 봐야 되고 화면의 질도 되게 좋아야 되고 부모의 감시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도 이미 2, 3년 전부터 영유아 대상으로 부모들에게 하는 경고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런 조사인데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이미 이제 시대에 어긋나는 거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아이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게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굉장히 열풍적으로 하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조사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남학생은 당연히 이제 게임. 제가 조금 이따 게임도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이 엄청난 또 성적 콘텐츠들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나 SNS, 여성은 SNS.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은 소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니까 복잡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고정되게 길러져 왔잖아요. 그게 여성들은 소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게 아이들이 강좌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 속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텀블러든가 틱톡 이런 거에 성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쓸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나요? 여기도? 여러분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리면 채팅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유튜브, SNS 중에서 페이스북을, 여기 아이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던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뭐지? 그 새 그려져 있는 거 있죠. 트위터라던가 그런 거를 쓰고,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요번에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엠번방 때문에 아주 사고 쳤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중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지금은 과의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면 이게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중독이거든요. 그 치수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는 과의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업이라든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 인터넷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코로나 때 본물 터지듯. 아, 태국의 친구들은 페북과 네, 똑같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코로나 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동네의 어른들을 만나고 이러저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사회성도 성장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의 갈등 조정도 배우고, 근데 이런 기간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트레이닝 기간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시기를 겪게 한 거죠, 우리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 끝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아이들이 오면은 이게 수업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가면은 싫든 좋든 일정한 시간 의자에 앉아서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공동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해봤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실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선생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닝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는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 중에는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될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뭔가 그 부모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 어른들조차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인간관계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더 인터넷에 여러분 페북이나 막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다 알지 못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연애하고 인터넷으로 결혼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터넷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그래 네가 어떤 걸 잘못했고 요렇게 이런 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발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다른 부모를 만나서 아 제가 가정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남이랑 그런 불편한 일을 해? 다 112에 신고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 교육청에 학교폭력위원회 가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저것도 고소라고 하냐.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물론
자기 자녀가 뭐 어떤 것들을 막 당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하죠. 근데 고소할 것도 안 해요. 성피해. 특히 여학생.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더 막, 질타하는 사회라 그런지 그런 것도 안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소외감은 더 증가한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친구는 그렇게 많고 빨리 사귀고 빨리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외롭고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도 그리고 여기 2022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막 사회적으로 막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뭐 주사를 맞고 어쨌든 이러고 있을 동안에 메타버스라는 세계적인 자본이 엄청나게 아이들 삶에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메타버스 일종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챗 GPT로 막 논문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세계적인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사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규제라든가 기준이 생기기도 전에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의 사이트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제페토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뭐 13세 여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제가 성별도 바꿀 수 있고 국적도 바꿀 수 있고 제 몸도 바꿀 수 있고 피부색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부캐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바꿔서 들어갔다 나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들어가서 그 부캐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처럼 거기서 그 안에서 누군가 성희롱을 하거나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실제처럼 남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페토라는 사이트에 클래스 1, 2, 3라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교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책상이 없어요. 그리고 막 거의 다 축제예요. 뭐 어디 가서 타로를 보고 어디는 게임을 하고 막 이런 게 학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제가 들어갔더니 벌써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부캐들이 다니는데 어떤 남자애가 저를 막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의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채팅으로 이막 욕을 하고 전 나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저는 나와서 정말 그런 놈들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얘네들은 진짜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 감성이 이 부캐에 대한 감성이 되게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아이들이 사이버 에서의 자기 삶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요즘 교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거는 초등학생들을 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똥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인들은 아유 아이들이 그냥 개구장이처럼 똥침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똥침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신체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체에 대한 스킨십이 되는 거고 그 상대방 이 굉장히 불쾌감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단으로 누군가 사귀고 있다고 했을 때 니네 뭘 해봐라, 뭘 어떻게 해봐라, 뭐 잤냐 안 잤냐 이런 언설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또래 성폭력으로 지금 다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이제 그 페북이나 트위터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그다음에 채팅 어플을 사용한 그 미성년자에 대한 굉장히 나쁜 관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들어가는 애들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걸 다 들어가 봐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채팅 어플을 왜 좋아하냐? 아이들이 페메라든가 트위터 왜 좋아하냐? 아이들 시기에는 미지의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발달 단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 나만의 멘토를 가질 거야. 이런 욕구들이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 사용하는 나쁜 의도가 더 나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채팅을 하면 제가 여기 가서 하면요. 그 아이들이 왜 자기 푸사 같은 거 진짜 멋지게 놓잖아요. 막 45도로 찍어가지고 실물과 전혀 다르게 놓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채팅 어플은 실물과 다르게 놓는 게 다른 사람을 얹어놔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우리 들어가 보면 무슨 알고 보면 40대, 50대 막 성범죄자인데 막 그 푸사는 굉장한 미남 막 10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걸 믿어요. 믿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가정이잖아요. 아, 물론 이제 학대가 일어나거나 그런 가정은 안전하지 않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1차적인 공간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종교단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그 그룹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해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가장 친밀하고 어떤 구체적인 성교육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할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성인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내 나이에 맞춰서, 내 언어에 맞춰서 나를 그렇게 성교육을 성장시켜준 어른들은 없어요. 그 어른은 더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세태가 이렇게 변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야?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점점 늦추게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늦추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야 된다는 걸 몸으로 느껴서 그러면 어디로 갈까? 유튜브 선생들한테 가는 거죠. 그럼 유튜브에 누가 있느냐? 음란 선생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교육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SNS 채팅 어플 할 때 이게 굉장히 남녀 차이가 나요. 그죠? 제가 아까 연구 결과 말씀드렸지만 여학생들이 훨씬 더 채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훨씬 더 중학교에 가면 인터넷 검색 광고가 가장 선정적이게 제일 많거든요. 어, 제가 흥분을 해갖고 막 다음 걸 넘겼네. 예. 그렇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 소설이랑 웹툰. 어마무시한 세계입니다, 이게. 예. 그것도 다 불법물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는 남녀 학생들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접촉하게 된다는 거, 성교육이 아니라 성에 대한 것들을 접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화면을 왜 갖다 놨냐 하면은 아까 제가 코로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다 귀찮아 이제 연애도 그래서 여러분 연애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되게 많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할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좋아할까? 이런 걸 막 연구하잖아요. 정말 그럴 때보다도 열심히 연구해요. 교과서 보는 것보다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연애 감정이잖아요.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이제. 우리 남학생들 말 들어보면, 귀찮아요. 무슨 여자애들 비유를 맞춰요. 그리고 여자애들 말 들어봐도 마찬가지. 그런 거 귀찮아요. 예. 그래서 남성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결과, 이게 보시면 벌써 이렇게 코로나 전이잖아요.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남성들, 이거는 이제 20, 30대 정도예요. 20, 30대가 차라리 로봇과 섹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한국 사회에도 이런 게 굉장히 빨리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국 사회의 예지만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성폭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지금 3배가 늘었어요. 근데 성폭력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학교 폭력에는 기본 반찬처럼 성폭력이 늘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그러니까 성폭력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강간, 폭행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폭력 그럼 막 눕혀갖고 때리고 이런 것만 폭력이 아니라 굉장히 그 범위가 다양한데 여기 그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자기 짝꿍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를 끌고 가서 강간했다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16년부터 계속 지속된 건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채팅 어플.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조건 만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이제 채팅 어플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줘요, 또. 이런 말씀들. 꼬래.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요. 얻어서 막 위로를 해요. 그래갖고 그루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루밍 당한 애들은 그 사람에게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사진을 찍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복종이 일어나면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맑잖아요.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을 약자인 아이들을 그루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 어플이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휴대폰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상담을 와갖고 뭐,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제가 꼭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채팅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백몇만 개의 채팅 어플이 뜨거든요. 그 백몇만 개의 채팅 어플은 몽땅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 뭐 여기까지 들어가서 채팅을 해요. 자기가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채팅방 제목을 보세요. 은큼톡. 뭔 채팅방 제목이 은큼톡일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은 또 이거 재밌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건 초중고 연애수다방이에요. 아니, 그 초중고가 왜 한방에서 연애수다방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 18세 이상 이거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라도 다 들어가요. 저는 늘 13세라고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아이들은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호기심을 갖고 있긴 하나 이게 범죄 조직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삭막하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뜨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 사회는 지금 소울이라는 채팅 어플 되게 유행하거든요. 이게 참 이름은 멋있잖아요. 소울.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그 아저씨 만나가고 룸카페 같은 데 가서 막 5만 원에 막 성관계를 하고 하는데 여기 밑에 뭐 제가 또 여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뭘 해요 막뭐 너 네가 제일 그 검사하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그룹 뭐 어쩌고 저쩌고 타로, 별자리, MBTI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셉들로 막 조사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를 가입하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밤에 잘 때 진동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뭐가 지지지지 울리는 거예요. 11시쯤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냥 우주처럼 아름다운 우주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이거는 캡처해서 그런 거지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여기 손가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뭐 MBTI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돌려가지고 너랑 제일 잘 맞는 99점 애가 여기 있어. 얘랑 채팅을 하렴. 이라는 그게 뜨는 거예요. 그게 반짝반짝반짝거려요. 그럼 제가 봐도 여기 한번 눌러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이렇게 한번 흔들잖아요. 그럼 또 다른 대상자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자, 세상 훤칠한 미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국적 불문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너 어디냐, 어디 사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갈취를 하는 거죠. 이런 소울이 이제 다른 채팅 어플들은 유행이 막 지나가는데 소울은 지금도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교하게 이게 범죄 조직이에요. 무슨 채팅 어플입니까? 범죄 조직이죠. 청소년들,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음란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 촬영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이라는 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교육을 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성하면 나 성을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성하면 섹스가 생각나서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린 아이에서 다 물어봐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금방 나오죠.
우리 중학생 아이들 그냥 섹스하면 뭐가 생각나? 아니 성하면 뭐가 생각나요? 섹스야.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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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동공만 흔들리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성이 섹스면 차라리 섹스라고 하지 왜 성이라고 하겠어요? 이제 뭐 한자어만 봐도 이게 마음심하고 몸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고 관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유치원 친구들 어떻게 성교육을 할까? 성이 만약에 섹스면은 어떻게 성교육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이런 그 불법 영상물에서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그냥 섹스. 여기서 말하는 섹스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섹스학에서는 섹스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상대방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되게 교양 있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오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전부 섹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그 휠체어를 타고 그런 성적 기능이 그 네가 말하는 기능이 없는 사람은 섹스를 못할까? 못하죠? 예. 벌써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혐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성인이잖아요. 다 우리도 섹스를 하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낳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삽입만 하지 않잖아요. 거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텔링이 일어나잖아요. 연애를 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일부분이에요. 네, 그런 게 그 일부분이 그냥 기계적인 어떤 삽입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음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진짜 질 낮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음란물들을 정말 되도록이면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자녀 양육을 할 때 되는 게 더 많고 안 되는 게 조금밖에 없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다 안 돼 그냥. 되는 거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교육은 실패해요. 모든 게 다 허용적이고 다 너한테 가능해. 하지만 너의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데 강하게 하는데 일반적인 억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자,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 그럼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 나 지금 섹스하고 싶어. 나 미성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해서 나는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 어느 부모가, 오케이! 너의 인권을 존중해. 라면만 먹어. 이러지 않죠. 왜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설득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삶 전반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관계하고 언제, 어디서 이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교육이고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그런 근거하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인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아이들이 접속하기 쉬운 그리고 한 번 클릭하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운동화 하나 사면 계속 운동화 광고 뜨죠. 한 번 접속하면 내가 이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자기 스케줄도 되게 필요한 거죠. 자, 제가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음란 채팅, 유해 광고물. 광고가 참 문제예요. 유해 게임, 성불평등한 매체, 이런 모든 것들인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우연이나 뭐 자발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오, 대박.
이러고 이제 호기심이 있어요. 일단은 호기심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의 화면의 특징은 더 하도록 요구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담배 그 연초에 맨날 그 작심삼일. 올해는 내가 담배를 안 할 거야. 여러분 담배가 갖고 있는 중독성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과학적 결과물에 오히려 마약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걸 하면 안 돼라고 인식하면서도 내 뇌의 전두엽이 이 CEO가 너 저걸 계속해라고 지시를 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독한 사람들은 이 약물이 나에게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속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중독이라는 것은 계속 뇌가 그것을 명료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구구절절히 하냐 하면 연구에 의하면 음란물 중독이 또는 게임 중독이 그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약물 중독의 자극과 똑같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기에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아이들은 헤어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 야,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다 뺏어야 되겠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하고 소통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시간을 두고 가장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극적인 것들이 막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얘가 보고 있는 게 전부 광고예요. 이 광고를 보면 다 끝나요. 이 게임에 들어가지 않아도, 돈 주고 게임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광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거든요.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이 문제는 계속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나만 보는 줄 알고 가슴 졸였는데, 너도 봐? 너도 봐? 네. 범죄성이 더 얕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는 걸 부모가 알았어. 부모가 하는 말 중에 볼 수도 있지만 뭐 많이 보지는 마. 여러분 무슨 그래 도둑질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큰 것만 하지 마.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을 보는 거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걸 보는 거 불법, 누구한테 주는 거 불법, 그걸 받는 것도 안 돼요. 받아서 보는 거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거 전부 불법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봐봐. 아이,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릴수록 이 미디어 세상과 내 삶의 경계성이 굉장히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로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자기 옆에 치마 입은 여자 그 짝꿍을 휴대폰으로 밑에를 촬영해서 불려온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애가. 이게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건 거의 모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둘이에요. 남자아이 둘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굉장히 친한 가족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막 리조트에서 놀고 있는데 얘네들이 막 거품 목욕을 하면서 노는 거죠.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야, 왜 안 나와라고 문을 열었는데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똥꼬에다가 자기의 성기를 막 넣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막 목덜미를 막 해갖고 끌려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유는 모방이에요. 그거를 이제 카페에 가서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있어. 저희 가서 게임해. 그래서 카페에 있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한 거예요. 카페에 있는 컴퓨터는 19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했다가 여러분 게임이라는 것은 채팅을 통해서 음란물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거를 어른들이 알면 안 좋을 것 같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카페에 갈 때 주의를 살피고 본 거고 그 본 거를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우리 누구누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걸 알고 있니? 라고 말하니까 진지한 얼굴로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낳았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기도해서 아기를 낳아요. 이거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아니 무슨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뭔 기도를 해서 나요. 이게 되게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되게 이렇게 모방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래 맨날 걱정만 해요. 근데 자꾸 떠 보고 싶지 않은데 그쵸? 첫 번째는 일단 이거 보지라고 클릭했을 때 이미 얘가 나를 읽어서 다른 컨텐츠보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클릭하고 저것도 클릭해요. 예, 운동화 하나 클릭하고 음란물 하나 클릭해. 그럼 그다음부터 음란물이 더 많이 떠요. 운동화보다. 근데 우리의 뉴스는 내 걱정만 해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해결 못 해요. 이거는 기업이나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네, 일단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초등학생, 일단 여러분 휴대폰을 갖고 있다라면 그냥 내 아이가 받겠거니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설마 했는데 우리 애가 다 거의 그래요, 거의. 막 우연히 휴대폰을 봤는데 막 벗은 여자가 있다라든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마음을 싹 비우세요. 봤을 거야. 라지는 볼 수 있다. 누가 주던, 샀던, 볼 수 있다라고 딱, 예,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냐? 너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한다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불법 사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법 사이트는 고등학교 정도 돼야 찾아서 들어가요. 그냥 합법적인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몽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이 굉장히 나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이 제일 나빠요. 아유, 남자애들은 좀 볼 수 있지. 네, 앞으로 계속 보라는 권장사항이에요. 대부분 그러세요. 그리고 뭘 적당히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금 봤었어도. 네. 그래서 이런 뭔가 허용하는 듯한 특히 이거는 좀 약간 아들님 있는 부모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뭐 남자애들은 그거 봐도 되고 사실 그 내용이 좋으면 다 같이 나눠서 보면 좋지만 그 나쁜 것을 왜 남자애들한테 보는 걸 권장을 할까요? 그거는 아들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정말 어마무시해요. 일단은 성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기는 남성용 포르노예요, 일단. 여성을 굉장히 비하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그렇게 성을 더럽게 묘사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강간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남성은 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과 남성을 전부 이상하게 여기는 가해자로 만들고 여기는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렌치 효과라는 건 여러분 이게 애들이 이게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게 바다에 빠져요. 이 드렌치 효과는 그래서 이게 사실로 생각하는 그게 드렌치 효과입니다. 드렌치 학습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중학교 학생들 보면 다들 말하는 게 이게 뭐 나이가 젊다고 뭐 저기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뭐 인식이 굉장히 막 진보적이나 그러지 않아요. 뭐 여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뭐 노하면 된다는 거다. 계속 밀어붙이면 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는 힘이 세고 파워풀해야 돼.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한 4학년 그 정도 되면은 자신의 성기의 크기가 어떻게 하면 커질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남자는 무조건 커야 돼. 이런 걸 학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 나도 얘기한 적 없어.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요? 한번 채팅창에 누군가 써보셔요. 모르세요, 혹시?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돼요? 진짜 모르시나 보다. 설마 모르세요? 유근열 선생님 세 번.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세 번은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되게 문제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세 번만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남성을 공감력 떨어지는 존재로 교육시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학생들이 SNS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여성들은 어렸을 때 우는 게 되게 허용됐죠. 마음껏 울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울면 야 기집애 같이 울어 이런 이런 욕이 욕 이미 여성이 비하가 된 거죠. 근데 여성은 우는 것들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남이 울 때 공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랖 자기가 모르는 사람 울어도 막 우는 사람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울어봤기 때문에 그 슬픈 감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 세 번만 울어 이렇게 잘하는 애는 눈물을 억제하잖아요. 근데 슬픈이라는 감정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면 슬픈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여성과 남성, 이 포르노 자체도 이제 남성 대상이고, 여기서 우리 남자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그 성인지 감수성이 어긋나는, 밀어붙여야 된다, 폭력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박력, 그 뒷면은 폭력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얌전한 아이들을 선호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뭐 조신하고 참 순하고 뭐 참하고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요? 순종적이기 때문에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공교육 교과서에 이거 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던 게 1학년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막 책상 위에 막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뭐 하냐면 요렇게 앉아가지고 두 줄로 앉아가 서로를 봐요. 그리고 빗을 하나 들고 있어요. 요거 빗이라고 했죠. 빗을 들고 이제 상대방 머리를 막 비켜주면서 너는 참 눈이 이쁘구나. 너는 어디가 참 매력적이 이런 거 찾아주는 수업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역발상인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좀 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놀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고 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하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예, 자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게 폭력이잖아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건 저항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면 폭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폭력이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여성, 남성. 왜,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반발을 갖는데 그냥 범죄의 통계가 남자가 가해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자라는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여성을 거칠게, 여성은 거친 걸 좋아해. 이런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된 성을 학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그리고 이 그 음란물 자체가 시스템화돼 있어서 자본화돼 있어서 굉장히 큰 자본이거든요. 자본 시스템이 움직이고 이게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게 그 깨기 힘들어요. 그래서 N번방이 왜 N번방이냐? 무한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다 있어요, N번방. 여러분 상품은 소비자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면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가에 대한 되게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게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화면 때문에 미성년자 보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뭘로 검색하냐? 주로 야동이나 시옷시옷 그리고 여자 가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야동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네이버를 안 봐요.
아이들은 유튜브나 구글을 보죠. 자, 유튜브 보시면 이제 시으시으 썼잖아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런 단어가 왜 나올까? 맞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뭐, 여기를 19금으로 어떻게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너무 옛날 생각이에요. 자, 구글에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성인 대상이어도 이건 제가 처리했어요. 모노 처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글 너무 참, 근데 구글이 왜 존재할까? 저는 그렇게, 구글이 뭐 이 세계에 뭘 선도하고, 저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미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 계정이라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럼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들어갈까? 예, 아이들이 자기 계정으로 한국사에서 들어가면 이걸 못 봐요. 자, 그러면 이걸 보는 방법이 여기 딱 보시면 유튜브에 또 쳐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거슬리는 유튜브 성인 인증, 로그인 할 필요 없는 세 가지 방법. 너무 친절하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2023년도 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무 자상하게 니네가 이걸 봐라 라고 하는 판국에 안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해한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글이나 다른 사이트를 없애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아이들의 어떤 판단력이나 내공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린 시절부터 되게 집안에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어른 아닌가요? 그렇게 무엇이든 뭐 성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는 예, 어디 가면은, 아,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눈치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얘기라도 그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했을 때 말해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네, 그 얘기는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떤 단계, 어떤 수위, 어떤 수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건 또 한번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 우리 애들은 게임만 해. 근데 어떤 게임하고 게임에 뭐가 있는지는 모니터링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로 그 어머님들은 사실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로. 그리고 또 어른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냥 게임 한다만 알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코로나 때 극성을 부린 이게 기사예요. 비판 기사인데 여성은 벗겨야 팔린다. 게임기.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떠가지고 이 건물이 옷 벗기는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시민단체가 막 하도 나서갖고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얘네들 하나씩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은 주로 벗김을 당해요. 남성은 주로 벗겨요. 이 음란물이란 게임의 법칙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는 다 가해자로 만들고 여자애는 다 피해자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안티할 수 있는 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게임에서 나오는 이 얼굴이 너무 어려요. 여기 보시면 여자 어린이 벗기는 19금 게임 광고 무방비 노출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거의 애기들이에요. 이 아기들을 예, 여기다가 다 해서 마치 니네가 빨리 소화성애를 해야 돼라고 막 조장하고 있는 듯한 화면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게임만 그러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있잖아요. 걸그룹은 노래 실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중요해요. 이게 이거 보면은 가수가 아니라 포르노 배우 같잖아요. 다 가수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늘 옷을 멋지게 입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블랙핑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게 거기 여전히 성적인 컨셉이잖아요. 물론 이제 성적인 컨셉을 그 성인이 일정 정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성적인 존재들인데 하지만 아이돌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좋아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벗고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노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성적 컨셉이거든요. 저는 그게 맞나 싶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이런 걸 우리는 대체 뭐 하냐 그러면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는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건데 일단 우리가 성에 대한 관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보수적일까? 예. 내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 나름의 방벽이 너무 많은가? 왜냐하면 이게 언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언어로 표현이 되고 분위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죠. 그렇지만 좀 더 아이들의 문화나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금지하거나 막 그랬어. 저 그런 애야. 라고 하는 방식은 점점 더 수면 아래로 가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에 대한 건 개방적인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개방적이라는 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그냥 다 이게 아니라 열어서 얘기할 수 있다.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란 박스에 있는 건 단편적인 지침이에요. 단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그루밍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사이트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어디 사는 것보다 막 자기 뭐 몇 학년 몇 반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순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을 보내라 이럴 때 그런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지점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 다음에 야, 뭐 손을 씻어야 돼. 뭐 감기가 걸리지 않으면 맨날 손을 씻고 목을 헹궈. 이 말, 이 말이 전부 예방이잖아요. 예방. 그래서 막 코로나 때 막 손을 하도 씻어가지고 감기 환자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문화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미리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한계가 그루밍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를 강간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는 얼굴들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이런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연령이 되게 넓다고 해서 이걸 누가 봐도 사춘기 그림이잖아요. 질풍노도 이거는 막 누구든지 아이들도 사춘기란 질풍노도의 시기요. 막 질풍노도의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이제 그 강의이기 때문에 좀 가려놨는데 지랄 발광의 시기. 여러분 포항공대의 이두식 박사가 내 책에 지랄 발광의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랄 발광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사춘기다. 근데 사춘기에 지랄 발광을 하지 않으면 성인 돼서 꼭 한다. 언젠가는 꼭 한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하느니 사춘기 때 하는 게 낫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춘기 자체가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면 뜨거운 뇌가 먼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것은 일생일대 뇌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시기니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이 뇌는 너무 바쁘거든요. 이게 막 건축 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뜨거운 뇌가 먼저 발달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뇌가 그 뒤를 따라서 발달한다는 것은 물을 쾅 닫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 사춘기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 나 되게 조용하게 지나갔어. 라고 하는 분도 꽤 많지만 아니에요. 기억을 못 하셔서 그래요. 머리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이러고 나서 돌아서 다 후회해요. 아, 내가 그러지 말걸. 이게 이제 예, 이 감정 이 발달하는 속도가 틀려서 그래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이 달라지죠. 급격하게. 음모가 나고 막. 그리고 내 앞에 나는 남자인데 저기에 나랑 다른 몸이 보여. 그런데 막 두근두근 거려. 이게 너무 정상적인. 사춘기는 그런 호르몬들이 막 일어나는 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가장 이슈는 남자애들은 몽정을 시작하고 여자애들은 월경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에 보시면 몸은 굉장히 잘 성장해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별 권한은 없어요. 왜? 미성년자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예, 이게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옛날하고 다르게 교육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시기가 늦춰지죠. 근데 내 의식만큼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나 자신과도 갈등이 생기고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와도 갈등이 생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약간은 삐딱하게 보게 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하라는 건 또 많아요. 뭐가 있어요? 자식 역할도 해야 돼, 학생 역할도, 아이 역할도 해야 돼. 또 미래의 기둥이다. 난 지금의 기둥이 되고 싶은데 맨날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인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자를 아무래도 수결하는 좀 좋지. 애들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남자애들 성욕이 좀 강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편견이에요. 그러면 여자애들은 수결하고 남자애들은 성욕이 강해서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남자애들은 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거에는 뭐예요? 성폭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그 당하는 사람은 순결해야 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여자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인식들이 내 밑바닥에 있어요. 되게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그건 좀 지금 몰라도 돼. 다 크면 다 알게 돼. 예. 크면은 어떤 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크면 다 알게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아우, 요즘 애들 다 알아. 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건 섹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섹스 드립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우리 중학교 애들도 요즘 중2가 여학생인데 남자애들과 엄청난 성적 배틀 드립으로 싸우다 왔거든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임신 과정을 몰라요. 그리고 생리 주기 이런 것도 몰라요. 어마무시하게 무식하다라고 제가 너 왜 무식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것은 그런 음란물을 통해서 받은 뭐라 그래? 굉장히 수준 낮은 드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런 걸 보고 아유 애들은 다 알 건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임 반복도 잘 몰라요. 그 피임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성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피임을 어떻게 고를지 그걸 몰라요. 그 피임을 안 해요. 중요한 건. 자, 예방이라는 것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얘네들한테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애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면 좀 너무 빨리 자극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무슨 콘돔이나 피임 방법 알려준다고 해서 애들이 바로 나가서 막 아무나 하고도 음란 섹스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아이들은 진정으로 그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정도에 저희 매뉴얼에 피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학교에서 한 적이 없어요. 안 불러요. 왜? 학부모들이 민원이 있어요. 학부모들이 갈려져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예방을 해다오. 하나는 쓸데없이 왜 그런 걸 가르치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학교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안 하죠. 그게 제가 참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초등학생이 아니 이제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 이런 아이들의 일반적인 이제 예, 특성이죠. 독립성을 쟁취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개똥 철학, 인간은 왜 사는가? 아, 다 필요 없다. 막 이런 개똥 철학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성호르몬이 발달하기 때문에 또 이성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다양한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성적 정체성은 중학교 초 정도에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정체성인지 아니면 일본 애니나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코스프레에서 영향받은 건지는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래 집단, 또래 집단,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친구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또래,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아주 극적으로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인격적인 의견 교환,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권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저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어른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게 좋아요. 여기서도 지금 성폭력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 네, 법적인 도움 전에 그런 법적인 도움을 해줄 좋은 어른들이 있다라는 거 애들한테 참 중요해요. 부모인 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또 지역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좋아져서 내 애뿐만 아니라 누구 애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야 아이들한테 되게 성장 환경이 좋은 거죠. 그리고 다양한 관계, 우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 여러 가지 국적의 사람들, 여러 가지 또 좋은 어른들, 이런 다양한 관계가 아이들을 성장식,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해서 꼭 무슨 여자, 남자랑 해갖고 어떻게 하지, 요것만 연구하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참 서로 존중하고, 이 서로라는 게 중요하죠. 부모도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도 부모를 존중하고, 무언가 의견을 낼 때나 결정을 할 때 되게 민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스킨십을 할 때도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고, 아이가 싫다고 하면 안 하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계 존중 교육도 나왔는데, 자신만의 경계가 있잖아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부부끼리 사랑하는 행위도 그냥 경계 없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적인 경계와 그 공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의를 잘 갖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겪던 간에 나쁜 스킨십, 나쁜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나쁜 음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존중받는 아이는 폭력적인 관계를 잘라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스웨덴 얘기했지만 우리 남자 아이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남의 감정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여자 아이들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싫다 좋다 얘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이 원할 때 싫다 얘기 잘 못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순종성을 좀 더 많은 비중으로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자기의 의사를 yes, no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좀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가정에서 못하냐? 네, 이 섹스에 관련된 집중성 때문이에요. 대체 섹스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럼 섹스를 왜 얘기해요, 근데? 자, 그러면 이거죠.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요? 네, 여기서도 이제 질문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제 유치원 정도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자, 유치원 정도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거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령별로 요런 정도가 좀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유치원에는요. 여기 어디에 하나도 섹스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은 누군가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걸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왜냐하면은 관계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 성폭력도 안 일어나고 음란물에 대한 평가도 할 줄 알고 그쵸? 그 다음에 성교육 중에 하나인
섹스를 할 때도 존중한 섹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해야 된다. 언제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성적 자기결정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성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치원 때는 그런 좋은 것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들을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엄마한테 있는 아기씨, 아빠한테 있는 아기씨, 이 아기씨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넘어가면 아기씨 우리 아이들이 아기씨 타령을 하지 말래요. 그럼 뭐냐? 네, 여기 이제 생식기의 구조도 알려줘야 되나 나오셨어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고, 한국은 보건교과서에 아주 자세한 성기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안 좋아요. 고추, 뭐, 잠지, 거기.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그거는 성기의 정확한 명칭을 피한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눈은 눈대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내 몸에 대한 그러니까 금기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지금 보건교과서는 소음수는 대음수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란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다양한 표현. 제가 아까 예스, 노도 얘기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감정의 표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서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 중학교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아이들 물어보거든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 둘이 앉아있을 때 카톡으로 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관계를 하는데, 인간관계를 하는데, 아름답고 풍부한 게 없어요. 예. 사람이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안 해요. 만나서 분식집 가거나 영화 보거나, 카페 가거나, 아니, 모텔 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인간관계에 막 붙은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헤어져요. 물론 뭐 한 사람이랑 뭐 몇십 년 사귀어야 돼 뭐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할 때 진지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인간관계 다양한 감정의 표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초등저에 들어가고 이제 고학년 가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사춘기에 대한 거. 아까 자위, 초등저학년인데 자위를 합니다. 어떻게 가정교육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위라는 거는 유치원 때부터 할 수 있어요. 유아자위 있잖아요. 유아자위. 이 인간의 몸은 제가 조물주는 아니에요.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도록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예. 그 조물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몸의 어떤 부분에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이 우연히, 뭐 애기들이 속에 막, 나는 자유를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연히 막 자기하고 놀다가 막 이렇게 자기 성기를 만지다가 그 쾌감을 발견하게 되고 유아 자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들이 자유할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놀이,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바쁘잖아요. 누구랑 놀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스케줄을 정리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동생을 봤다든가,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죠? 예. 그래서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강력한 쾌감이 필요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폭식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자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는 지금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해야 될까요?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모님 보시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지만, 자, 자위를 할 때 문제는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얘가 이 자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먹어. 학교도 못 가. 일상생활을 못해. 숙제도 못해. 이거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위를 그냥 자기 방에서 눈치껏 잘하고 일상생활 잘해. 여러분 그러면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기가, 뭐 자기 누구를 해야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몸을 스스로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에 아무 영향력도 안 끼쳐?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뭐 사람들 많은 데서 자유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예절에는 자기가 자기의 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네, 아이들이죠. 아이들 수준에서. 네, 자기가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자유에 대한 걸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만약에, 엄마도 있는데 막 했어. 그러면은, 좀, 어머니 보시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되게 바빠요. 아이들하고 놀기도 바쁘고, 뭔가 굉장히 할 게 많은데, 그런 걸로 좀 유도를 해도 되고,
예. 막 그 자리에서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사춘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많은 부모님들이 뭐 아들 방에 뭐 휴지를 좋은 걸 하나 갖다 놓고 막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일상생활에 저해가 될 만한 것이 있기 전에는 교육을 안 해도 돼요, 자기는. 예,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고. 근데 만약에 남자인데 자위를 했는데 뭐 이렇게 속옷이 지저분한데 그냥 탁 내놨어. 그러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속옷에 뭐가 묻었을 때는 뭐 이렇게 손빨래해서 세탁기에 넣어라라든가 아니 어디에 좀 넣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막 나서가지고 자위라는 것은 막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자위라는 말이 나오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양육자가 자유에 대해서 막 굉장히 범죄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이런 얘기, 임신과 출산. 왜냐하면 지금 월경을 하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의 과학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오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시기 좋은 게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하면 그래 엄마 씨와 아빠 씨가 만나는 거 알아. 어떻게 만나냐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바쁘신 분은 나가시고 제가 이게 문제예요. 이래서 명강사가 못 돼요. 하도 오래 해가지고. 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질문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으셔가지고, 또 혹시 바쁘시면 나가셔도 돼요.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어떤 아버님이 자기 사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아들하고 너무 소통을 하고 싶었대요. 저 좋은 아빠죠.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데 아이들이 동물왕국을 보게 돼. 거기서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옳았구나. 그래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아빠 엄마 연애하던 얘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은근슬쩍 이런 얘기를 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깨끗하게 씻고 그러니까 아빠의 성기에 너의 씨가 있고 엄마의 성기에도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씨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행위를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애인데 그건 내가 알고 있어. 딱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부모가 그렇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정직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는 음란물 배우가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그러면 애들이 그래, 응, 아빠랑 엄마랑 벗고 이 성기의 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스토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부모를 무슨 변태라거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행위구나. 그리고 이 행위는 언제 이루어지나.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나갔지만 그 스웨덴의 중학교 아이들은 미성년자가 부모 되는 것에 대한 소그룹 토론을 성교육에 넣었어요. 당연히 반대죠.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요. 왜? 토론이라는 것은 되게 많은 환경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막 생각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게 될까? 내 인생의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소통할 아이일수록 성관계를 늦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 자유행, 이게 조금 초등고보다는 수준이 높아지겠죠. 수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적절치는 않은 거죠.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고, 자기 보호를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 되게 중요해요. 거절과 협상. 특히 이제 연인 관계에 또 스킨십을 원할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저께는 스킨십 좋아하는데 오늘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의사표현과 존중하는 방법들, 이런 데 대한 얘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임신과 피임뿐만 아니라 성병, 성에너지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중등 성교육을 요런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폭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시대가 갈수록 더 나뉘어져요. 한 5, 6년 전까지는 성폭력 그냥 이루고 나왔었는데 너무 많은 성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다들 나가시기 전에 또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의 학교의 홈피에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혹시 이거 교장 선생님이 쓰셨나? 제가 한번 네 해봤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성에 관한 질문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렇게 정직하게 와 완전히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사이트 중에 디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이트인데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너무 콘텐츠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대상 있잖아요. 교사와 부모가 볼 거 막 이렇게 다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봐도 되고 여기 초등학교 연령대 진짜 여러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소개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잘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젠더온이라고 이건 우리 이 한국의 여가부에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만든 연구 자료실이에요. 여기도 유튜브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 같이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대화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질문 중에 이거 부천 사례지만 성폭력 피해 입었을 때 도움을 받는 곳은 경찰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국 경찰들이 그렇게 네, 성인지 감수성이 좀 한국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게 되면 아주 강력한 막 여기가 피가 흐르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수록 또 강력하게 가치들 하고 여기는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학교도 같이 도와서 예, 근데 저희 한국 사회도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112예요. 저희도 112 통합이 돼 있거든요. 통합이 되면 맞게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기관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경찰이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떤 아이는 교육이 필요할 수, 어떤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세부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으니 그런 데에 대한 리스트, 그 자원 리스트,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을까? 방콕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게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을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위 얘기했고요. 네, 4학년 여학생 알려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얘기했고, 성적 자기결정과 경계존중, 경계존중은 집에서 해줘야 나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네. 집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라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아이가 커가면서 좋고 싫고가 분명해지는 표현을 할 때 그거를 인정해줘야 표현을 더 할 수 있어요. 계속 묵살하면 표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도 존중해줘야 된다. 예. 안전한 미디어 사용. 네. 성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너무 많죠. 사례 제가 많이 얘기해요. 사례 중심 너무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뭐 사례를 갖고 와보겠습니다. 3학년, 4학년 다 마찬가지고요. 고1 남학생 피임에 대한 교육이 혹시 아이가 원하셨을까요? 어떤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면 피임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제가 피임만 해도 1시간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임은 중요한 거는 콘돔은 여러분 콘돔의 피임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 콘돔은 8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콘돔은 완벽한 피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경구, 복용량까지 해야 99% 이상이 돼요. 나머지는 신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99%. 콘돔은 두 가지 피임과 성병.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돔의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콘돔은 완벽한 거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성이 하는 피임은 되게 많아요. 이 피임법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어긋나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성이 먹는 약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한국은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성은 어떤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은 어떤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왜 그 약을 안 들여올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예, 이미 개발돼 있어요. 패치도 있어요, 여러분. 패치. 붙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양하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패치 있죠. 먹는 거 있죠. 주사 있죠. 패치랑 주사는 돈은 좀 들죠. 그리고 경구피임 약도 몸에 소화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지병이 있는 친구는 반드시 의사랑 예,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피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중산 남학생 디지털 성폭력 사례 너무 많아서 예방은 대놓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생명탄 5학년이면 여러분 그대로 얘기하셔도 되고 웹툰 일본이 제일 문제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지금 동아시아에 가장 많은 음란물이 일본계 80%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이 디지털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막는다고 되지도 않고 감춘다고 되지도 않고 말 안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가면 일정의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기 되게 힘들어요. 어릴수록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성교제? 네, 이성교제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성교제를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나 어른들이 통제하려고 하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이성교제에 관해서 조언을 하기보다는 진짜 아이들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부모예요. 그럼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는데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야 조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지. 그런 것도 아닌데 떡하니 내가 조언을 하겠어. 그러면은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얘기를 자세하게 나한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요. 드라마에 나오는 키스, 애들이 제가 물어봐도 키스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거 질문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하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기분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것들. 이런 뭐 굉장히 초등 고학년 정도면요, 여러분. 이미 그 아이가 몽정을 하고 또 월경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정직하게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예,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존중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 외에 혹시 여러분들 아직 채팅으로 저한테 질문 안 하셔서, 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꼭 좀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로 들어오시면 제가 보거든요. 네, 채널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책 같은 거가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 책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으니 교무부장님께 그 리스트는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그런 책 중에 뭐 한국에 한번 나오실 때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거나 내가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시간을 너무 넘겨서 죄송해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네, 네, 학부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교육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